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경제 지표 잘 나오고 그런데 금리는 더 내릴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주 버블은 논란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또 자신감을 또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나이키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한국 관련 지표도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 0.2% 올랐고 MSCI 한국 지수는 2% 넘게 올랐는데 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증시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올랐거든요. 에너지 빼고 나머지 다 올랐습니다.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랐고 기술 업종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분산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뭐 이슈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타랠리 구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닷새, 새해 첫 거래일 이틀 이걸 이제 산타랠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3% 오르고 확률로 보면 거의 80% 가까이 이 기간에는 올랐다. 근데 일반적인 평균은 7일 동안 평균치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0.3% 오르고 상승 확률은 58%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특별히 좀 강한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오늘 또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런 징크스보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고 오늘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일단은 양호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되게 강한데 아직도 내년에 금리는 어쨌든 내린다.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강한 경제임에도 금리는 또 내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GDP는 되게 왜곡된 거다. 뭐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이 돼서 실제로는 4%대 성장률이 아니라 0.8%다. 이런 주장도 있고 도이치뱅크에서는 AI 투자가 GDP를 끌어올려서 만약에 AI 투자 없었다면 거의 침체나 다름없는 수준의 성장률이 나왔을 거다. 근데 어쨌든 AI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서 미국의 성장률 자체는 수치 자체는 뭐 당분간 계속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트럼프가 뭐 위대한 법안이라고 칭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양책, 뭐 세금 환급이라든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내년도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 어쨌든 세금을 환급해주고 하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격이 되니까 경제에 어떤 활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GDP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나쁘진 않다. 그리고 뭐 AI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도 긍정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스치듯 지나간 뉴스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한 건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도 미국에 그러니까 히토류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지난번 경주회담 이후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공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히토류가 있어야지 무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견제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작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게 나중에 어떤 그 씨앗이 되려나 이러기 싶어서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뭐 침어만 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계속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산타랠리 기간에 미증시는 올라간다. 그리고 12월을 15일 반 딱 쪼개놓고 보면 15일 이후에는 증시가 대체로 강한 그런 흐름인데 일단 이 징크스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되게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모든 날짜에 평균 상승률 이거를 표기를 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마지막 이 7거래일 산타랠리 7거래일 동안에 하락하는 날은 28일 하루밖에 없고 6일은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투자자들이 이때 되면 팔 사람 어차피 다 팔았을 거니까 그리고 연초에 뭐 느닷없이 난 연초부터 팔 거야 이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말라서 웬만하면 올라가는 시기인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랠리 기간 중에 주식시장보다 더 강한 건 금이랍니다. 예, 금이 95% 확률. 예, 오를 확률이 이제 95%에 달할 정도로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주식은 오히려 뭐 은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제 메탈 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산타랠리 기간에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그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듯한
그런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밸류 부담이. 왜냐하면 AI 혁명이 10년 동안 이어질 텐데 이제 중간 정도 들어간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버블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반도체 매출이 1조 달러를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몇 배, 퍼가 몇 배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P를 이익 성장률로 나눈 PG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0.6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속도가 가파르면 그 기업은 저평가다라고 보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1 이하면 저평가, 1 이상은 이제 좀 가격이 비싼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S&P 평균이 2배인데 그 엔비디아는 0.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박앤세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엔비디아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자체 칩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평균이 2달러 40센트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3만 달러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어떻게 외면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 램리서치 등등 여러 기업들을 이제 6개 종목을 주목을 하면서 어쨌든 뭐 AI는 내년에도 강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나이키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팀 쿡이 5만 주 매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고, 마이크론이 S&P 500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는데 HBM 가격을 인상한다. 그리고 이제 CT에서 내년도에도 안정적으로 좋을 기업이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면서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오늘 약보합이었는데 이제 모델 3에 문이 좀 문제가 있대요. 문짝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CT가 오늘 또 올라갔는데 금융주가 이제 1월 초에 어닝 시즌 시작되잖아요. 그걸 앞두고서 이제 또 신고가, 사상 최고가 오늘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오늘 엔비디아가 오늘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그 인텔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칩 관련된 이제 공정 테스트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한 칩을 안 만들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좀 다각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려나? 뭐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두 종목 전부 다 이제 약보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기여한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고 뭐 어떤 건지 뭐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주가 상승에 기여한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주가 상승은 그만큼 합리적으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봐서 뭐 버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우려가 좀 약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관건은 빅테크는 너무 올랐잖아요. 예, 빅테크는 너무 올랐는데 그 외 기업들은 올해 대비 이제 실적이 내년도에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덜 올라서, 최근에 가정을 보면 실제로 4분기 보면 빅테크 중에서 S&P 500을 압도하는 수익률 낸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S&P 500하고 비슷하거나 더 못 오르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메가세븐에 집중되어 있던 매수세가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실적 성장률이, 이익 증가율이 만만치 않다. 이게 좀 근거로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어제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던 건 이제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이제 패시브 펀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제 지수보다 초과되는 어떤 수익을 노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패시브 펀드는 그러니까 지수만 따라서 가는, 예, 그 비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액티브 펀드 중에서 그 지수를 초과 달성한 비율이 22%밖에 없대요. 그래서 막 바쁘게 뭐 종목 따라가고 뭐 종목 선정하고 막 치열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수만도 못했다. 그런 펀드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 종목에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지수하고 동일시되는 ETF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원래 주식이라는 건 어떤 종목에 대한 자신감, 그 종목이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다면 지수 따라가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ETF 하나 정도 구성하는 것도 이제 대안은 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금리하고 이제 달러 문제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엔화,
제가 왜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제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이 갑자기 엔화 이제 환율에 개입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어제 그런 정책을 이제 발언을 쏟아낸 걸로 저는 보는데, 근데 어쨌든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오늘도 빠졌거든요. 예, 오늘도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2%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4.1%대까지 빠졌죠. 근데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건 혹시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엔캐리 청산 움직임이 있나?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 빌려서 다른 나라 투자했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징후가 있나 봤는데 현재까지로는 그런 징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엔달러 환율도 되게 중요한 위치는 여기서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154.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환율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엔달러 환율이 154.5엔 밑으로 내려가는지, 예, 이제 그 흐름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야간 선물은 0.22%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야간 선물은 뭐냐면 미증시 돌아가는 거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초반에 이렇게 출발할 것 같아요라고 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0.2%,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출발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야간 선물은 이런데 MSCI 한국 지수는 2%나 급등을 했잖아요. 저거는 왜 급등을 했냐면 달러로 거래되는 한국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되는 코스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락을 하니까 환율이 급락한 거에 야간 선물 오른 걸 더해가지고 2% 정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2% 올라가겠구만, 올랐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MSCI 한국 지수가 더 튀게 올라간 건 환율의 급락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 수치보다는 야간 선물이 0.2% 올랐기 때문에 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요약하면 일단 GDP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금리 못 내리겠네 이렇게 몰아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주로 호재 쪽으로 해석했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구두 개입 이후에 일단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점, 이거는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 주식 지금은 사면 일단 기본으로 환차익 생기는 구간이네, 이렇게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급락 급반등 환율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외국인들은 주식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빅테크에 집중되어 있다, 종목들이 빅테크 이외 종목군들로 순환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12월 들어서 이제 좀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말에 이러는 거는 뭐 그냥 외국인들이 휴가 가고 있는 상태라서 비중이 줄어들어서 매수했다고 해서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하나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은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지수 곱하기 억, 그러니까 지금이 4,0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4,000억 이상의 매수가 일관성 있게 들어오고, 그 전체 매수의 60%는 전기전자, 그리고 나머지 40%는 운송장비, 철강화학, 금융, 이 4개 업종 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이 동시에 매수가 되면 이제 증시가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냥 어차피 뭐 휴일이고 하니까 그 음악 들으시라고 이제 그 해외 쪽 하나, 우리나라 쪽 하나, 그러니까 해외 쪽은 이제 카펜터스의 이제 잠발라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노래가 재밌어요. 약간 뭐 동요 같은 느낌도 들면서 되게 좋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잠발라야라는 그 카펜터스의 노래 하나랑 015B 노래 중에 수필가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제가 원래 가사를 잘 안 들어요. 음악 들을 때 그러니까 가사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음악 그냥 그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만 좀 듣는 편인데, 수필가 자동차는 이렇게 가사 들으면은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나이 먹었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 옛날 생각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 여유도 있고 하니까 뭐 두 곡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방송하면서 음악을 틀고 싶은데 이게 음악을 틀면
저작권 문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유튜브 동영상이 지워져 버리더라고. 제가 한번 틀었다가 예전에 지워진 적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제목만 올려드리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오늘도 오후 방송 진행되니까 뭐 정상적으로 저는 방송 진행됩니다. 오후에 또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이왕 들어주신 거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